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HSK 영상 강의의 고려중국센터 HSK 강사 김미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날이 없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굉장히 보람찬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들, 평소에 우리가 모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있죠.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요, 평소 같으면은 이쯤 되면 좀 놀고 싶고 이제 해이해지고 그러고 싶을 때 오늘은 왠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날이 하루쯤은 있잖아요. 그런 날은 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상을 줄 것 같고 이 세상이 잘했다라고 토닥여 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이 없으신가요? 저는 요새가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사항 얼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업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은 오프라인 시간표인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곧 방학입니다.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말고사 잘 보셔서 장학금 타시고 그리고 더운 여름날 기분 좋게 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장문의 일부분이에요. 장문의 일부분은 아시다시피 어순 문제 맞추는 것이거든요. 잠깐 영상 멈춰주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주세요. 자, 다 푸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95번 문제는요, 2011년 올해 4월 9일에 있었던 기출문제고요. 문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어법사항 하나를 먼저 짚어주고 갈 거예요.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작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먹다, 놀다, 자다, 공부하다 이런 식의 동사를 여러분이 기본 골격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그러면 그 동사를 할 때 언제 하느냐를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일 하다, 오늘 하다, 방금 전에 하다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의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그 시각은 어디에 써야 할까가 되는 거죠. 너무 쉬운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어느 순간 어순 문제로 딱 나오면 이걸 어디다 넣는 거였었지? 평소에 독해를 한다던가 청출할 때 너무 당연하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미처 신경을 못 썼었는데 이걸 어디다 넣는 거였더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언제, 즉 중국어로 什么时候의 표현은 동사의 앞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동사의 뒤에다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예문 먹다. 자, 먹다에다가 언제 먹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먹다, 내일 먹다, 방금 전에 먹다, 작년에 이모 집에 놀러 갔을 때 뭘 먹었다. 이런 언제라는 표현. 그 언제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한번 3시라고 해볼까요? 네, 시간이요. 3시. 자, 그러면 1시, 2시, 3시 이런 표현은 어떻게 중국어로 할까요? 1시는 1点, 2시는 2点, 3시는 3点 이렇게 되죠. 자, 3시에 먹다. 그럼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쓰시는 거 꼭 잊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95번. 95번에 5개의 단어가 있어요. 4개의 덩어리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엔 2개의 단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너지요. 너는 경성으로 어조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물어볼 땐 저희가 마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종류의 어조사입니다. 어디에? 문장의 맨 뒤에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고마운 단어죠. 자, 그 다음 옆으로 明天 다시 한번 明天 明天은 명사죠. 얘도 언제,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일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到底 다시 한번 到底 사성, 삼성이에요. 품사는 부사고요. 도대체입니다. 지금 이 到底는 이 문제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到底로 작문을 하시던가 할 때는요,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냐면 도대체라는 말이니까 반드시 의문문 표현에 우리는 그 뒤에 什么时候가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의문문 표현과 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우리말로 작문을 할 때도 나는 도대체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나는 누구?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런. 그럴 때 도대체 의문문에 써야 어울리겠죠? 그 뒤에 什么时候 이게 방금 나왔던 거죠. 언제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集合 이성 다시 한번 集合라고 읽어서 동사로 집합하다, 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 사물이나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한 군데 모이는 거, 그런 걸 集合라고 하지요. 그러면 95번 문제 저희가 방금 강의했던 거 마찬가지로 언제 동사를 하냐라는 어순으로 묻는 거였어요. 그러면 단어를 한번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걸 보면 언제라는 표현은 앞에서 뒤로 꾸민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짚을 수 있겠죠. 언제, 뭐 내일 이런 것들 전부 앞에서. 그러면 우리 동사를 먼저 놓고 언제를 표현하도록 할까요? 동사는 集合 하나였었죠. 그죠? 모이다 였어요. 그럼 언제 모이냐라고 해서 시간을 앞에다가 이제 쓸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지요. 시간이 두 개예요. 내일과 도대체 언제. 둘 다 때를, 언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쓰여야 될까? 到底什么时候를 먼저 써야 될까? 明天 써야 될까? 그럼 도대체 언제를 먼저 쓴다면 도대체 언제 내일 모여? 도대체 언제라고 물어놓고 내일이라고 답을 줬어요. 이상하죠? 그럼 明天은 먼저 써볼까요? 明天 내일 到底什么时候 도대체 언제? 이건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 언제 모여? 그렇죠. 정확한 구체적인 시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표현은요. 큰 시간, 그러니까 뭐 일, 달, 연도 이렇게 있으면 큰 거부터 작은 걸로. 그래서 연도 쓰고 달 쓰고 일 쓰고 그리고 몇 시 쓰고 몇 분 쓰고 몇 초 쓰고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내일에 언제, 즉 몇 시에 모이냐라는 걸 묻는 거니까 내일부터 쓰고 그리고 到底什么时候를 뒤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먼저 쓰고 그리고 언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너인데요. 저희가 아까 쉽게 봤었죠. 너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쓰면 된다. 그런데 이 문장에 복병이 있어요. 뭐가 복병이냐? 이대로 여러분이 문장을 제출하시면 틀립니다. 뭐가 틀립니까? 도대체 언제 모여요? 라고 해서 이 문장 전체로 의문문이에요. 여러분이 4급 시험 보실 때 채점을 해보면 정말 많이 이 문제에서 틀립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틀릴까 싶은데 문제는 어순이 아니라 문장 부호예요. 의문문이면 저희가 알아서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꿔서 찍어줘야 하는데 무조건 다 마침표를 붙이는 거죠.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물음표를 붙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한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끝이 났는데요. 너무 짧은 듯 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강의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언제라는 것은 배웠습니다. 방금. 동사의 앞에다가 쓰면 된다고. 그러면 얼마 동안 하다. 언제와 얼마 동안은 다르죠. 내일 한다 그럼 뭐예요? 언제죠. 1시간 동안 한다 그럼 뭐예요? 얼마 동안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데 달라서 위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는 저희가 동사의 앞에 썼지만 얼마 동안 하다는 동사의 뒤에 써야 돼요. 즉 보어로 들어간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또长时间이라는 게 얼마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을 묻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어디에? 동사의 뒤에. 아까 언제 배웠던 거랑은 반대로 넣으셔야 합니다. 예문을 또 하나 들어보면 또 7 넣어볼까요? 1시간 동안 먹다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1시간, 이디엔인가요? 저희가 아까 이디엔은 어떤 뜻이었었죠? 한시라는 때의 뜻이었어요. 언제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1시간은 얼마 동안, 얼마나 긴 시간, 그것은 2个小时, 뭐 2시간은 2个小时, 3시간은 3个小时 이렇게 되겠죠. 얼마 동안은 个小时로 표현을 하면서 동사의 뒤에다가 넣으셔야 합니다. 吃2个小时, 1시간 동안 먹다. 그러면은요, 문제는 아니고요. 짧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学3个月, 去年 단어 먼저 볼까요? 学라고 하면 동사로 배우다. 3个月
라고 하면 3개월, 去年하면 작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의 어순을 어떻게 맞추시겠어요? 자, 기준은 또 하나 지울게요. 기준은 동사로 보죠. 그죠? 동사로 봐서 언제는 처음에 배운 거죠. 앞에서. 얼마 동안은 뒤에서. 그래서 언제는 앞에서 꾸미고 얼마 동안은 뒤에서 꾸민다. 저희가 이걸 전부 다 배웠어요. 그러면 동사 기준 学를 넣고 3个月와 去年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얼마 동안, 즉 기간은 뭐죠? 네, 3个月가 되겠죠. 그것은 방금 배운 듯이 동사의 뒤에다가, 그리고 처음에 배운 언제, 때를 가리키는 말, 지금은 작년 去年이 되겠죠. 이건 앞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정말 간단해 보여도요, 어휘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금방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꼭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동사의 앞에 쓰는 게 언제, 그리고 동사의 뒤에 쓰는 게 얼마 동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까요?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고려중국센터에서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문의사항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6월 29일에 이 강의가 5급으로 올라왔어야 하는데요. 6월 29일과 7월 초, 6월 말과 7월 초는 저희가 방학 준비로 인해서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미리 올려드릴게요. 6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에 5급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 이 강의를 들으시고 6월 26일 그 주에 일요일이죠. 바로 HSK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과 기말고사라던가 그런 시험과 맞물려 있어서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시험을 기분 좋게 잘 본다면 7월달 시험에는 한 급수 높여서 더 어렵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의 시험 운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